며칠 전 신입 인턴 사원인 로비 오후 3시쯤 내 사무실에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냥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안 좋아 보였다. 롭은 우리가 9개월 동안 매달려온 최신 AI 모델 베타 버전의 막바지 작업 중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회사의 모든 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큰일이었다. 롭은 침을 삼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문제를 발견했어요. 새로운 AI 모델에서? 롭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말하면 그냥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는 노트북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열었다. 모니터에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떠 있었다. 화면 아래에는 우리가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의 워터마크와 베타 버전 번호가 찍혀 있었다. 사진 속에는 금발머리의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샐러드를 먹고 있었다. 우리가 AI 학습 모델을 조정할 때 자주 쓰는 표준 테스트 이미지였다. 뭐가 문제야? 손가락이요. 손가락 개수를 보세요. 난 자세히 들여다봤다. 샐러드 포크를 쥔 손가락이 6개였다. 아 뭐야. 손가락 개수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 정도야. AI 업계에선 꽤 흔한 문제잖아. 얼마나 많이 나오면 거의 밈 수준이라고. 난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게 아니에요. 롭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그제야 롭이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겁에 질렸다는 걸 깨달았다. 롭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내 사무실 문 쪽으로 다가갔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난 따라 나갔다. 우리 회사의 넓은 사무실 공간이 한눈에 보였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롭은 주위를 살피다 한 남자를 가리켰다. 중년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자, 에릭이었다. 에릭은 내 사무실에서 몇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저 사람 보이죠? 에릭이었나? 에릭 시몬스, 우리 데이터베이스 담당이잖아. 롭, 에릭은 내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같이 일하던 사람이야.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저 사람 마우스를 잡고 있는 손가락 개수를 세보세요. 나는 한숨을 쉬며 에릭의 손을 세어보았다. 5개야. 넷의 엄지 하나. 문제없어. 이제 직접 보지 말고 저기 에릭 뒤에 있는 벽에 붙은 포스터 보이죠? 그걸 보면서 시야 가장자리로 약간 개슴츠레 에릭의 손을 다시 봐보세요. 롭,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요새 피곤해서 그래? 그냥 집에 가서 쉬는 게 제발요. 그냥 한 번만 해보세요. 롭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난 속으로 한숨을 쉬며 롭의 말대로 했다. 눈을 깜빡이고 시야를 조정했다. 벽에 걸린 포스터를 바라보며 에릭의 손을 시야 끝자락으로 다시 보았다. 약간 매지가이를 하는 느낌이었다. 그러고 보니 손가락이 6개였다. 뭐야 이거? 난 반사적으로 눈을 깜빡이고 다시 에릭의 손을 직접 바라봤다. 5개. 다시 포스터를 보며 시야 끝으로 보면 6개. 롭은 내 얼굴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제 보이죠? 이게 대체 뭐야? 사무실로 돌아가서 얘기할게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롭은 다시 노트북을 가리켰다.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AI가 손가락 개수를 틀리게 인식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시작했어요. 수천 개의 손 사진을 분석해서 패턴을 찾으려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사용했거든요. 롭의 노트북엔 파티에서 플라스틱 컵을 든 손, 음식을 집는 손 등 다양한 손 사진이 있었다. 사진의 배경에 보이는 얼굴들을 보니 익숙한 광경이었다. 이거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 때 찍은 사진이잖아. 맞아요. 사내 공유 드라이브에 올라와 있었고 저작권 문제도 없고 그냥 초기 테스트용이라 이 사진을 사용해봤어요. 단순히 학습을 시킬 이미지가 필요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진을 우리가 개발 중인 AI 모델을 사용해서 분석해봤어요. 그런데 결과물로 나온 사진들을 봤는데 손가락 개수가 다 틀린 거예요. 하지만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코드를 다 뒤져봐도 고작 손가락 개수를 세는데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거의 밈 수준으로 번진 문제지만 정작 아무도 도대체 왜 AI가 이러는지 제대로 질문을 던진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사람 얼굴도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AI가 손가락 개수 하나 제대로 세지 못하는 거냐고요.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게 숫자를 세는 일인데 말이죠. 롭, 들어봐. 이런 AI 모델들은 우리가 만든 가장 복잡한 소프트웨어야. 앞으로 몇십 년 동안도 계속해서 새로운 버그를 발견하게 될 거야. 무슨 소린지 알지? 나는 롭을 설득하려 했지만 사실 나 자신을 납득시키려는 말이기도 했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실험을 해봤어요. 이번엔 마네킹 손, 나무 관절 손, 장갑을 씌운 손 모형, 그런 걸 사용해서 똑같은 AI 모델에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손가락 개수가 완벽하게 맞더라니까요? 그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띄웠다. 이번에도 손 사진들이 쭉 나타났지만 전부 가짜 손이었다. 그리고 모든 손가락 개수가 정확했다. 어차피 사람 손이나 가짜 손이나 같은 알고리즘이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일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리고 이게 에릭 손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롭이 한숨을 쉬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AI가 손가락 개수를 잘못 생성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AI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난 그 말에 웃음이 터졌다. 뭐? 우리 인간한테 사실은 숨겨진 6번째 손가락이 있는데 AI만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롭은 웃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파티 사진에 우리 손도 있었어요. 난 본능적으로 내 손을 내려다봤다. 손가락 5개. 이번엔 롭이 짧게 웃었다. 저도 계속 제 손을 보고 각도도 바꿔보고 초점도 바꿔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제 손엔 6번째 손가락은 없었어요. 대체 6번째가 있는 사람들은 왜인 거야? 나는 내 손에서 시선을 떼며 물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데이터가 부족해요. 이 이상현상이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건지 파악하려면 훨씬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손이 이상했던 건 아니라는 거야? 네, 대략 10명 중에 1명 정도? 에릭도 그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회계팀의 더그, 인사팀의 자넷, 그리고 사장님까지.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래서 선배님께 온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손가락 개수가 정상으로 나온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직급이었거든요. 롭,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소프트웨어 오류일 뿐이야. 정말 소름 돋는 건 인정하지만 나는 말을 멈췄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인정하기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만약 선배님이 제가 본 데이터와 코드를 직접 봤다면 분명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는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건 현실 쪽이에요. 롭은 고개를 숙였다. 그도 이 말을 하며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말을 이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이 회사에는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난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솔직히 말하면 롭의 말은 미친 소리 같으면서도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주말 동안 더 많은 사진을 찍어볼 생각이에요. 이게 얼마나 광범위한 현상인지 알고 싶어요. 롭이 말했다. 난 순간 걱정이 들었다. 롭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고 있었다. 게다가 회사 직원이 길거리에서 사람들 손을 찍다가 체포되거나 인터넷에 퍼지기라도 하면
회사에 엄청난 타격이 올지 안 봐도 뻔했다. 롭, 그러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좀 쉬어. 계속 조사하고 싶다면 그러던지. 하지만 조심스럽게. 난 충고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뵐게요. 롭이 말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약간의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롭은 떠났다. 난 다시 작업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1시간쯤 뒤 내 사무실 문 앞에 에릭이 서 있는 걸 발견했다. 에릭! 미안. 네가 거기 서 있는 줄 몰랐어. 에릭이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롭이랑 무슨 얘기했나 궁금해서 들렸어. 꽤 진지해 보이던데? 그는 무심한 듯 물었지만 묘하게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다. 난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아, 별거 아니야. AI 모델에서 마지막 버그 좀 정리하고 있었어. 롭이 아직도 손 모델링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군분투 중이거든. 에릭의 미소가 일순간 사라졌다. 금방 다시 미소 짓긴 했지만 이번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책상으로 다가와 아주 이상하고 의도적인 동작으로 손가락 끝만 이용해 내 책상을 짚었다. 손가락을 쫙 펴고서. 난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그래, 꽤 어려운 문제겠지. 롭이 해결을 못한다고 너무 자책하지 않길 바래. 그의 말투도 단어도 특별히 위협적인 건 없었다. 그런데도 그 아래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에릭은 천천히 손을 치웠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사무실을 떠났다. 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IT 업계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괴짜들을 마주치는 건 일상이다. 특히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기본적으로 기묘한 천재와 불길할 정도의 괴짜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법이다. 하지만 에릭과는 오랫동안 함께 일했는데도 이번만큼 섬뜩한 기분이 든 적은 없었다. 그날은 더 회사에 있고 싶지 않았다. 작업을 저장하고 파일을 회사 서버에 백업한 뒤 컴퓨터를 잠그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치는데 회계팀의 더그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아주 의도적으로 손가락을 쫙 펴고 나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주말 잘 보내. 로비에서 인사팀의 자넷이 게시판을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마치 내게 신호를 보내듯이 손톱을 하나하나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다. 난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내내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손가락을 세지 않으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TV를 켜도 집중할 수 없었다. TV에 나오는 사람마다 계속 손가락 개수를 확인하고 있었다. 야구 경기에 잠깐 빠져드나 싶었지만 카메라가 투수의 손을 클로즈업하는 순간 다시 난 손가락을 확인하고 말았다. TV를 껐다. 모두 손가락 개수는 정상이었다. 하지만 혹시 시야의 가장자리로 보면 6개로 보일까봐 불안했다. 결국 난 음악을 틀고 맥주를 한 잔 마신 뒤 잠들었다. 토요일 아침이 되자 한결 나아졌다. 주말은 평범하게 보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롭은 단순히 프로젝트로 인한 스트레스와 버그 해결의 압박으로 살짝 무너졌던 게 아닌가 싶었다. 결국 AI가 오류를 일으킨 거겠지. 월요일에 출근하면 롭과 이야기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를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월요일 아침. 난 지금 사무실이 아닌 집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오전 6시 30분쯤 출근 준비를 하기도 전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롭이 죽었다. 아침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은 대략 이랬다. 토요일 오후 할인 매장에서 롭이 누군가와 다툼을 벌였다.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손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자신의 딸을 몰래 촬영하는 변태로 오해하고 그를 한 대 쳤다고 했다. 그 일로 몸싸움이 벌어졌고 지나가던 누군가가 롭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경고 조치만 받고 끝났다. 이 일이 뉴스에 나올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문제는 월요일 새벽 3시경 신문 배달 트럭 기사가 롭의 시신을 사무실 주차장에서 발견했다. 보안 기록을 보니 그는 자정쯤 사무실에 들어갔다. 몇 시간 동안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업을 했다. 그 후 많은 데이터를 삭제한 후 건물을 나섰다. 그리고 누군가 그를 죽였다. 배달기사가 발견했을 때 그의 머리는 심하게 부서져 있었다. 노트북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고 경찰은 토요일에 싸웠던 남자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 중이지만 난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롭의 손가락을 잘라냈고 그것들을 가지런히 2줄로 5개씩 정렬해 놓았기 때문이다. 휴대폰이 계속 울리고 있지만 받지 않고 있다. 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의 손가락을 세고 있다. 경찰에 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계속 손가락을 세고 있다. 계속 손가락을 세고 있다. 내가 6개 손가락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기 전에 제발 답을 찾을 수 있길.